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TV 한동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이 참 주말답지 않은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가 네, 폭락을 했고요. 쇼킹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크론, 피크론이라고 했죠.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 피크론이 이번에 사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수치가 나타났죠. 제가 이제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게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8.6이면 생각보다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했고요. 시장은 8.3까지는 선반영을 좀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전부터 좀 주가가 빠져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도 시장이 좀 빠지면서 8.3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감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8.6입니다. 그러니까 8.5를 찍고 8.3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정점을 찍어주면 되는데 이게 다시 8.5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유가도 그렇고 공물가라든가 뭐 월세 그리고 기업들의 지금 잇단 어떤 그런 물가 상승, 가격 인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달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6월 달에 바로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에 과연 0.75를 하게 되냐라고 보게 되면 이번 달은 아닐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언론 뉴스를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식하시는 분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모든 어떤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시는 분들은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가상화폐도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택 가격도 이제 뭐 정점을 찍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채권도 어렵잖아요. 채권도 가격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럼 돈 어디로 갔느냐라 보게 되면 하나는 이제 원자재로 가 있겠죠. 투기세 이럴 때 원자재로 다 붙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다 이제 빚을 갚는데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나온 뉴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즈와 맥도날드, 타이슨 푸드 이런 미국의 기업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한 지역이 유럽과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심하긴 하지만 그리고 다 이제 전반적으로 심하긴 하지만 일본이라던가 중국 이쪽은 물가 상승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높은 그런 수치를 계속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뭐 기름도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리터당 2,100원까지 지금 시세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하인즈에다가 맥도날드, 타이슨 푸드 이런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또 올리게 되면은 역시 7월 달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이 예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월세 500만 원, 뭐 일반적인 우리나라 봤을 때 뭐 30평대의 어떤 그런 아파트 월세가 500만 원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거리두기 해제하고 난 이후에 에, 건물주들이 지금 뭐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또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2008년부터 2009년 이후에 2020년 근처까지 우리가 이제 겪었던 것을 골디락스 장수라고 합니다. 참 좋은 시기였죠. 중국의 값싼 제품들의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또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낮은 금리 참 좋은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이어왔었죠. 근데 이제 그 골디락스 장세가 이제 끝났고 고통의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접어들었다 보셔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경기 침체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수치상으로는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접어들었다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준에서 올해 3월까지, 올해 연말까지 대략 한 3.25% 정도의 금리를 지금 시장은 예측하고 있다고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니까요. 아직 2.2% 이상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크로는 이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이번에 8.2 또는 8.1 뭐 또는 최악의 경우 8.3만 나왔어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8.6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14일, 15일이죠. 이제 앞으로 올해 금리 인상이 한 4번 정도 남았어요. 올해 이미 0.25 한번 올렸고 0.5로 한번 올렸고 6월 14일 15일 FOMC 정례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0.5%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0.75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 본다면 0.75보다는 0.5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7월달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 26일, 27일 날 또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9월 달에도 한번 쉬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 상승이 좀 정점을 찍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면 9월 달 금리 인상은 한번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올리는 게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이언트자 이게 이제 더 우려되는 이제 중요한 어떤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2년물 금리가 폭등을 했어요. 3년물도 폭등을 했고 10년물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단기 채권이 더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이제 평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거의 뭐 이제 장단기 금리차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3년물과 10년물은 이미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물도 거의 역전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역전이 되게 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수익률 역전이 당하게 되는 거죠. 뭐 항상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0.75%씩 이상한 부분 현재 1994년 1994년 이후에 한 번에 0.75% 이상 인상한 적이 없었죠.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소비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58.25였는데요. 이번에 50.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6월 달에 0.75가 아닐 이유를 보게 되면 파월이 0.75%할 때는 깜빡이를 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0.75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아마 6월 달에 아마 그 깜빡이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0.75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0.5, 0.75, 0.5, 0.5 하면 2.25%가 되겠죠? 그러면 1%에다가 2.25를 더하게 되면 3.25%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금리가 3.25%로 뛰어 올릴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높아진 상황이 되겠죠. 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의 금리가 2.5%를 넘어서게 되면
이거는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비 감소에 이어서 이제 나중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은 반복되어 온 거죠. 공급망은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인데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뭐 지금 당장 오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3.16% 그리고 2년물이 3.0670 0.1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3년물은 이미 3.2410이기 때문에 10년물과 이미 역전이 발생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한번 볼게요. 14일 날 이제 미국에서 14, 15 이렇게 해서 정리 시작되고 금리 인상이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0.5%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좀 0.5 한 번에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제 전 세계적인 이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경기가 둔화될 거 뻔히 압니다. 예, 다칠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이 공급망 쇼크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자재에 들어가 있는 투기 자금이 좀 이렇게 채권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현재로서 이 공급망의 이슈가 해결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은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원자재에서 바로 자금이 빠져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산을 해야 된다. 대규모로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14일 날 또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이제 0.75%에 대한 어떤 신호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에 이제 소매 판매도 나오게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물가도 올라갔는데 소매 판매까지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주간 실업 청구 수가 이제 발표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고용 지수, 최근에도 고용 지수까지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또 다시 실업 청구자 수까지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것도 이제는 호재가 아닌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일 날 한국에서는요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법인세 인하하게 되면은 뭐 기업들에게는 뭐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개별적인 호재가 과연 이 거시적인 악재를 막을 수 있겠느냐를 보게 되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2로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시게 됐을 때요. 이 저점을 이제 또다시 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걸렸어요. 그래서 깨지고 전저점 깨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또다시 이 전저점을 또다시 깨러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면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뭐 분명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를 가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협상으로 좀 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키는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좀 못 나왔고 금요일에 좀 밀렸고요. 한 차례 더 밀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술주 라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 뭐 나스닥 지수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느냐를 보게 되면 그동안의 이 유동성 이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요 17년, 18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였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빠졌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처럼 서서히 이렇게 좀 금리를 올라갔다라면 이렇게 시장이 무서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엄청난 부작용을 나타나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코로나 터지면서 엄청난 저금리가 그리고 연준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폭발시켰던 부분들이 이제 악재가 되면서 그 불안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과거에 없었던 그런 부채 증가, 유동성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은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제가 뭐런 전략을 말씀드렸을까요?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깨고 내려가야만 반등이라도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전저점을 또 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내려가는 요 어디선가에서 또 저점 매수하게 되면 또 반등은 나오는 뭐 그런 전략밖에 지금은 쓸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이고요. 정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빚을 내는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힘들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고요. 최대한 이런 시기에서는 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리하게 자산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객예탁금이 56조 원대까지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